자, 그럼 이제 우리 어음 할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그 대신 어음을 받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은 받을 어음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자, 이 기업은요, 이 어음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 어음에 적혀 있는 금액을 채무자, 즉 나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사간 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 물건을 한 1억 원어치를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1억 원어치를 팔았다. 근데 B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1억 원어치의 어음을 1억짜리 어음을 적어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A 기업은 이 어음의 만기까지 이 어음을 갖고 있으면 B로부터 1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 기업이 지금 당장 돈이 급합니다. 지금 당장 직원들한테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를 지급할 현금이 부족해. 자, 그러한 경우에는요, 이 A 기업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어음을 금융기관에 넘길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에 이 어음을 넘깁니다. 자, 이 금융기관에게 어음을 나 갖고 있는 이 1억짜리 어음을 넘깁니다. 어음 1억짜리를 넘겨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시하는 숫자는 하나의 예시니까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금융기관은 1억짜리 어음을 가져가는 대신에 현금을 내어주는데 이 금융기관도 이러한 거래에서 자신의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수수료라든가 수수료를 이렇게 떼가게 됩니다. 수수료 또는 뭐 할인료라고 하는데 수수료 또는 할인료 이런 것들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A한테 지급하게 돼요. 만약에 나머지로 A한테 9,3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요, 1억짜리 어음을 만기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1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 어음을 금융기관에게 넘기고 대신 1억보다 작은 금액인 9,300만 원의 현금을 즉시 수령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즉시 수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기관은 이 어음 1억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 금융기관이 B에 대해서 너 이 어음 1억 발행했지? 너 이거 나한테 갚아라고 해서 B가 이 금융기관한테 1억을 이렇게 입금하게 되면은 이제 금융기관은 이 어음 1억에 대해서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음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어음 할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어음 할인의 핵심입니다. 자, 뭐냐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음을 만기까지 갖고 있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즉시 넘긴다. 즉시 넘기는데 자, 급하게 넘기기 때문에 그때는 금융기관도 자신의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일부 떼고 나머지 금액을 A한테 지급한다. 바로 이게 어음 할인에서 가장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음 할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근데 이 거래의 양식을 세분화하면 두 가지 거래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차입 거래이고 두 번째가 매각 거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매각 거래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총액법, 순액법 있는데 총액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매출 할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음 할인도 차입 거래가 있고 매각 거래가 있는데 우리는 매각 거래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차입 거래는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차입 거래라고 해서 뭔가 대단히 다르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용어만 좀 다릅니다. 개념과 용어가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우리 매각 거래가 바로 이거죠. 자, 이거는요, A 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어음 1억짜리 어음을 넘긴 겁니다. 양도한 거예요. 이제 이건 네 거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한테 1억짜리 어음이 있는데 너 이거 살래? 이거 이제 네 거 할래?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거를 파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이 어음을 파는 겁니다. 자, 팔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금융기관이 A에게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팔고 나면은 이제 이 어음은 누구 거? 금융기관 거.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이 이제 B한테 너 예전에 A한테 발행한 어음 이제 이거 내가 샀거든. 이제 내 거거든. 이제 나한테 돈 갚으면 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고요. 자, 두 번째 차입 거래가 뭐냐? 차입 거래는요, A가 1억짜리 어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갖고서 금융기관한테 담보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나한테 1억짜리 어음이 있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나한테 돈 좀 빌려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푼도 없는 기업 아니야. 나 이렇게 어음도 갖고 있어. 나 조금만 기다리면 B 기업이 나한테 1억 갚을 거거든. 나 그런 어음 갖고 있어. 나 이러한 어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한테 돈 좀 빌려줄래? 그럼 이제 금융기관이 저 기업은 조금만 기다리면 1억 원의 돈이 들어오는 어음도 갖고 있네. 그러면 저걸 보고 저걸 믿고 내가 돈을 얼마 빌려줄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어음을 근거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차입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어음을 담보로 해서 뭐 이 A 기업은 이런 담보물도 있으니까 이거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면 되겠다. 바로 이게 차입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입 거래가 있고 매각 거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매각 거래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금융 자산의 제거 요건인데 요거 그냥 가볍게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진짜 파는 거냐? 진짜 파는 거냐? 파는 아니면 빌리는 거냐? 빌리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자,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는 경우 이제 이건 네 거야 하고 넘어가면 이 어음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이 모두 이제는 금융기관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판 거야 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어음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모두 A에게 귀속돼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A 거네. A 건데 A가 그걸 담보로 돈만 빌린 거네. 이때는 우리가 돈을 빌린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어떤 집이 있는데, 자, 집이 있어요. 이 집에서 세입자를 드립니다. 자, 우리 집을 이게 매각할 수가 있겠죠? 매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집에 세입자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집을 팔았어. 팔았는데 팔고 난 직후에 갑자기 집의 지붕이 무너져. 그러면 그 위험은 이제 누가 감수하는 거죠? 새로운 집주인, 매수자. 그죠? 왜? 팔았으니까. 매매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매매 이후에 발생하는 이 집의 파손, 뭐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요. 누가 부담한다? 그 위험을 새로운 집주인이 이제 부담하는 거예요. 왜? 이젠 네 거니까. 자, 근데 집을 팔았어. 집을 팔았는데 팔자마자 집값이 엄청 올랐어. 그러면 이 수익 누구 거? 역시 이것도 이젠 네 거. 새로운 집주인 거. 왜? 이제는 네 거니까. 아시겠죠? 이건 이제 네 거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자, 정말로 팔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판 것이라면 이 판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보상은 모두 다 새로운 집주인 거다, 새로운 주인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팔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자, 세입자가 들어왔어.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지붕이 무너져. 벽에 금이 쩍가.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그죠? 자, 어떤 거래가 있었는데 이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보상을 여전히 집주인이 부담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집을 판 게 아니라 세입자를 드린 거야. 임대차 계약한 거야 라고 본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여전히 이 어음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은 모두 요 A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때는 빌린 거네. 그때는 어음을 판 게 아니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거래 매도하는 거 요거 첫 번째 경우 위주로 공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금융자산 제거 요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요. 뒤에 내용과 겹치게 됩니다. 자, 요 앞에서는요. 금융자산이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뒤에 넘어가시면은 어음 할인이라고 해서 동일한 구조로 어음에 한정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 이전에 받을 어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매란 뜻이죠. 자, 받을 어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어음에 적혀있는 액면 금액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다만 회사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만기에 수령할 액면 금액과 이자에 대한 권리, 뭐하고 뭐의 합, 액면 금액과 이자, 만기 시에 수령할 것으로 예정된 액면 금액과 만기 시의 이자죠. 만기 시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있는데 그 권리를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넘기고 대신 일찍 조기에 현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어음 할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미 다 말씀드린 거고요. 자, 회계 처리하는데 회계 처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은 구조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앞에 내용을 열심히 보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케이스 1을 볼게요. 자, 만약에 어음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자, 매출 채권은 이 원래 얼마가 있었는데 이 매출 채권 얼마를 팔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받을 어음이 와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 속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이런 두 가지 하위 계정 과목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받을 어음이 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상위 계정 과목인 매출 채권이 와도 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정 과목이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이 자리에 받을 어음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것. 이에요. 자, 매출 채권. 교과서에는 매출 채권 나와 있으니까 매출 채권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매출 채권 원래 얼마 있었겠죠? 얼마 있었는데 내가 얘를 파니까 이제 나의 장부에선 제거해야겠죠? 제거하니까 얘를 반대편에 이렇게 적어 줍니다. 자, 그리고 대신 현금 얼마를 받겠죠? 근데 이 현금은 이 매출 채권의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도 이익이 있어야죠. 금융기관도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것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수수료 수입이라거나 아니면 할인료 수입이 되는 건데 이 어음을 넘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싸게 넘겼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 그 디스카운트 된 거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자 수익이 있죠. 요거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우리가 어음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뭐가 쌓이죠? 이자가 쌓입니다. 그렇죠? 자, 점차 이자가 쌓이고 만약에 이때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이자가 이만큼 쌓였을 거예요. 만약에 이때까지 갖고 있었으면요. 이자가 이만큼 쌓였을 겁니다. 자, 이때까지 얘를 만기라고 할게요. 얘를 만기. 자, 만기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때 이자가 최대 얼마까지 쌓일 겁니다. 그러면요. 원금에다가 그죠? 원금에다가 이만큼 쌓인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겠죠. 언제요? 만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A 기업이 만약에 원금이 이만큼이라고 하고, 자, 이게 원금,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액면금액이죠. 그 어음에 써 있는 액면금액, 요게 액면금액. 얘가 이자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A 기업은요. 만기까지 갖고 있었으면 만기에 이만큼의 액면 금액과 이만큼의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에 이때 어음을 할인받았다. 자, 이때 어음을 할인받았다라고 할게요. 어음을 넘겼다. 금융기관에 팔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면 금액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때까지 이자가 얼마 쌓였죠? 이때까지 이자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바로 우리 요 이자를 경과이자라고 해요. 경과이자. 뭐 그래도 이 어음을 얼마 동안은 갖고 있었잖아. 그 얼마 동안 갖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생긴 이자가 있거든요. 바로 그게 이 경과이자입니다. 바로 이 경과이자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이자는 경과이자인데 아직은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경과이자라는 거 요건 이해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예시해 볼게요. 자,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해볼게요.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자, 어음에 표시된 이자율이 12%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자율이 12%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만기가 1년이다 해볼게요. 만기가 1년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 100만 원짜리 어음을 1년 동안 끝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1년 뒤에는 이자가 얼마 쌓였을까요? 1,200만 원 쌓였겠죠. 이자가 1,200만 원 쌓였을 겁니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만기를 채우는 건데 돈이 급해서 자, 6개월 만에 어음을 할인했다라고 하면은 요 6개월 기간 동안에 쌓인 이자는 얼마일까요? 요건 얼마일까요? 요건 당연히 600만 원이겠죠. 바로 이 600만 원이 기업 A가 어음을 갖고 있는 기간에 어음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 A 기업이 갖고 있었던 기간에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A 기업의 이자 수익입니다. 자,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이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 논점이 절대로 어려운 논점이 아니라 이거 정말 쉬운 논점이에요. 자, 이게 왜 정말 쉬운 논점이냐면요.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어음 할인과 관련된 이 거래를 이 내용을 하나의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다 싹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렇게 회계 분계로 표시하니까 이게 어려워. 제가 그랬잖아요. 회계 원리 시간에 가급적 분계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 몰라. 넘겨버리세요. 자, 넘겨버리고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표 넘어가고 제가 예제를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주는요. X1년도 4월 1일에 6개월 만기, 자, 4월 1일 날 6개월 만기인 액면가 10만 원에 받을 어음을 금융회사에 할인하였다. 넘겼다 이 얘기예요. 어음의 발행일은 1월 1일이래요. 1월 1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 구조. 자, 이렇게 해서 1월 1일 날 이 어음이 발행된 거예요. 발행된 겁니다. 그럼 민주는 이 어음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1월 1일 날 들어온 어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기가 언제래요? 6개월이래. 그럼 요 기간이 6개월이겠죠? 6개월이 만기입니다. 그럼 얘가 6월 30일이 이렇게 만기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얼마나 갖고 있었냐면 4월 1일까지 갖고 있었네요. 4월 1일까지. 자, 4월 1일이면 한 이 정도 표시할 수 있을까요? 얘가 4월 1일이면요. 자, 이때 어음을 할인했대요. 할인. 금융회사에 넘겼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주식회사 민준이 이 어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요거는요. 1월달, 2월달, 3월달이니까 딱 절반이네요. 죄송해요. 그럼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절반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절반이겠죠? 자, 4월 1일이니까 이때 할인을 했고 그러면 민주는 이 어음을 3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3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고 남은 3개월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만기가 되는 건데 3개월 갖고 있다가 이때 금융기관에 넘긴 거죠. 어음을 할인한 거죠. 요 시간 구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처음에 이 시간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제 발행된 어음이고 언제가 만기인데 회사가 금융기관의 어음 할인을 언제 했는지 이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 그리셔야 돼요. 어음의 표시 이자율은 10%이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적용한 할인율은 연 12%입니다. 연 12%예요. 자, 할인액은 월할 계산한다. 어음 할인이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한다. 이 말은 양도한 거래로 본다 이 얘기예요. 즉, 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래가 아니라 이 어음을 매각한 거래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시간 구조 파악을 했죠. 자, 그랬을 때 어음 할인으로 인한 현금 수령액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그림을 제가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옮겨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 객관식 프린트물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앞에 나와 있었던 복잡한 분계, 복잡한 수식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그림으로 어음 할인은 너무나 쉽게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객관식 문제 풀어보시잖아요. 딱 두 문제만 풀면요. 선생님 더 이상 문제 푸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았어요. 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 풀이 강의 수강이 불필요합니다. 딱 앞에 있는 두 문제만 제가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그 이하 문제 거의 기계처럼 푸실 수 있어요.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해 주세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죠. 어음을 발행했다. 지금 우리 이 사안에서는 얘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어음 발행했고 액면가가 얼마죠? 액면가 1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짜리 어음이 발행된 겁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하고 계시던 공부를 스톱하셔야 돼. 1월 1일 날 어음을 발행해서 어음의 액면가 10만 원이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어음을 언제 할인했대요? 4월 1일 날 할인했대요. 그럼 요 기간이 얼마라고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그리고 어음의 만기가 언제래요? 6개월 뒤니까 6월 30일이겠죠? 그래서 역시 남아있는 기간 동안 3개월입니다. 반반이에요. 자, 근데 항상 반반 나온 건 아니겠죠? 2개월, 4개월 나올 수도 있고 4개월, 2개월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떠한 경우가 나와도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어음을 갖고 있으면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이자가 얼마씩 쌓일까요? 자, 이자가 얼마씩 쌓이냐면요. 표시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한 달마다 이자가 얼마나 쌓이냐면은 10만 원 곱하기 0.1. 요거는 1년치 이자죠. 요게 1년치 이자입니다. 자, 요거를 12분의 1을 곱해주면은 바로 얘가 뭐가 나와요? 한 달치 이자가 나오겠죠? 자, 우리 이 금액을 일단 그냥 A라고 합시다. 자, 한 달마다 이자가 A1씩 쌓여요. 자, 그러면 1월 1일에서 한 달 갖고 있으면 이자가 A1 쌓였겠죠?
한 달 더 갖고 있으면 이자가 2A1 쌓였겠죠? 3개월 갖고 있었으면요. 3A1의 이자가 쌓였겠죠? 그러면 6개월 동안 만기까지 보유하면요. 이자가 6A가 쌓였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자가 직선적으로 쌓입니다. 이자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한 달 지날 때마다 A1씩, 한 달 지날 때마다 A1씩, 한 달 지나면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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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이렇게 이자가 일정하게 쌓이겠죠. 자, 근데 4월 1일 날 어음을 할인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이때까지는 시간이 3개월 지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시간이 3개월 지났으니까 3개월치 이자가 쌓였겠죠. 자, 요거 한번 계산 숫자 한번 구해 볼게요. 교과서 해설 보시면요. 3개월치 경과 이자가 2,500원 나옵니다. 3개월치 경과 이자가 2,500원 나와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3개월 동안 쌓인 이자가 2,5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한 달마다 A1씩 이자가 쌓이는데 3A, 석 달 동안 이자가 쌓이면 3A가 2,500원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어음을 3개월 동안 갖고 있었으면 4월 1일 당시에 어음을 할인할 당시에 이 어음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어음의 가치는 액면가 10만 원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쌓인 2,500원의 경과 이자를 더한 것만큼 즉 10만 2,500원, 10만 2,500원짜리 어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기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린 기간 동안의 경과 이자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자 1년 동안에 자 내가 1억을 예금해요. 1억을 예금하는데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2%라고 할게요. 1년 이자율이 12%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 지났어. 예금을 하고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예금의 가치가 얼마가 되어 있는 거죠? 1억으로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1년에 12% 이자 주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한 달마다 100만 원씩의 이자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주기로 한 거니까 6개월이 지난 이러한 예금의 가치는 1억에다가 경과 이자인 600만 원만큼이 더해진 1억 600만 원짜리 예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기업 A가 1월 1일 날 이러한 어음을 10만 원짜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어음은 6개월만 기다리면 자, 만기 시의 가치가 얼마냐? 자, 액면금액 10만 원에다가 만기 시 이자는 6개월치 이자니까 그게 5천 원입니다. 자, 얘가 10만 그러면 5천 원이겠죠? 6개월만 기다리면 10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이거든요. 근데 얘가 6개월까지는 못 기다리고 3개월까지만 기다렸어 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린 거는 이자가 2,500원이니까 이 당시에 어음의 가치는 10만 2,500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10만 2,500원은 우리가 할인 시의 어음 가치라고 합니다. 할인 시의 어음 가치. 할인할 당시에 그때 어음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그 얘기인데 할인 시의 어음 가치는 어음의 액면가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요 기간 동안의 경과 이자를 더하면 할인 시의 어음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만기까지 기다렸다면 그때는 만기 시의 어음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를 우리가 만기 시의 어음 가치라고 해요. 아시겠죠? 얘는 만기 시의 어음 가치, 얘는 할인 시의 어음 가치라고 합니다. 자, 얘하고 얘의 차이는 몇 달 기간 동안의 경과 이자가 더해질 거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구해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할인 시의 어음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액면금액 10만 원, 요거는 이제 원금이고 플러스 10만 원 곱하기 표시 이자율 10% 곱하기 3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면 할인 시의 어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산식에다가 만기 시에는 6개월을 기다린 거니까 이 자리에 3이 아니라 똑같은데 이 자리에 12분의 6이 오면 그럼 얘가 이제 만기 시의 어음 가치가 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할인 시의 어음 가치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12분의 6을 해주면 만기 시의 어음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다고 치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에 요때 넘기는 겁니다. 10만 2,500원짜리 어음을 이때
금융기관에 넘겨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보겠죠. 이 어음은 어떤 어음인가라고 볼 겁니다. 자, 이 어음은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은 10만 5천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너한테 넘길 테니 대신 이거를 나한테 지금 당장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금융회사는 이 어음에 대해서 이 10만 5천 원을 다 줄 수는 없고 또는 10만 2,500원도 줄 수가 없겠죠. 금융회사도 수입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금액을 낮춰서 그 낮춰진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을 낮출 때 적용하는 율을 할인율이라고 해요. 할인율. 여기 나와 있죠? 할인율은 12%를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어음은 만기 시에 10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이야. 너는 그런데 이거를 3개월만 더 기다리면 만기까지 갈 수 있는데 너 이 3개월을 못 기다리고 3개월을 땡겨 받고 싶어 하는 거네. 그래서 이 금액을 자 이렇게 3개월을 땡길 때 그 할인율을 12%를 적용할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할인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10만 5천 원 곱하기 0.12라고 하는 할인율을 적용해요. 할인율, 디스카운트율을 적용합니다. 자, 10만 5천 원 만기 시의 어음 가치에다가 할인율 적용한 다음에 얼마의 기간을 땡기는 거죠? 얼마의 기간을 일찍 받는 거죠? 3개월을 땡겨 받는 거죠. 그 3개월의 기간을 적용해요. 그래서 12분의 3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얼마의 금액이 디스카운트 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그를 수수료 또는 할인액이라고 해요. 이거는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구해보면은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3,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3,000원. 자, 그래서 얘가 3,000원이 나오게 돼요. 자, 3,000원을 떼고 줄게 라는 것입니다. 자, 만기 시에는 10만 5천 원 받을 수 있는 어음인데 네가 3개월 땡겨서 받으려고 하니까 3개월치에 대해서 디스카운트율 적용해서 3,000원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10만 2천 원을 줄게 라는 것이에요. 아, 죄송해요. 제가 숫자 잘못 봤습니다. 밑에 거 잘못 봤어요. 다시 정정할게요. 숫자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얘가 3,150원입니다. 3,150원. 3,150원. 원리는 똑같은데 금액을 제가 잘못 봤어요. 자, 지우개 없냈더니 제가 들고 썼네요. 당황해갖고. 자, 3,150원이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얼마를 주냐면 10만 1,850원을 주겠죠? 자, 이렇게 네가 이거를 지금 당장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현금으로 10만 1,850원을 줄게라는 거예요. 자, 구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시작할게요. 10만 원짜리 어음을 1월 1일 날 받아요. 내가 얘를 6개월 동안 보유하면 어음의 만기 시에는 액면금액 10만 원에다가 6개월치 이자 5천 원을 더해서 10만 5천 원 받을 수 있는 어음입니다. 내가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3개월만 보유하다가 3개월 보유 후에 금융기간 넘길 거예요. 그러면 네가 금융기간에 할인할 당시에 어음을 할인할 당시에 그때 어음이 얼마짜리냐라고 하면은 네가 그래도 3개월 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3개월 동안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이자가 2,500원이 쌓였어. 그래서 할인할 당시에 어음 가치는 10만 2,500원이야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몇 개월치 이자가 더해지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겼죠. 그럼 이제 금융기관에 보니까 이 어음은 만기 시에 10만 5천 원 받을 수 있는 어음인데 이 어음을 이 기업이 3개월의 이 기간을 못 기다리니까 이 3개월의 기간을 땡겨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나 이 3개월 못 기다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장 현금을 줘라는 거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일정 금액을 좀 까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줄게라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얼마를 깔 거냐, 얼마를 수수료 또는 할인액으로 떼어갈 거냐라는 것인데 그때 금융기관은 당연히 높은 이율로 떼갈 겁니다. 자, 그래서 12%라는 할인율이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면 자, 10만 5천 원짜리 어음에 대해서 이때의 10만 5천 원을 3개월을 이렇게 과거로 땡기는 거니까 10만 5천 원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땡기는 기간 해서 12분의 3개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디스카운트 되냐면 3,150원이 디스카운트가 돼요. 자, 그러면 10만 5천 원에서 3,150원을 디스카운트 하면 남은 잔액이 10만 1,850원이니까 네가 이거를 3개월 뒤에 10만 5천 원 받지 않고 이걸 당장 3개월을 땡겨서 지금 당장 돈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은 현금으로 10만 1,850원을 줄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뭐 4월 1일 날 즉시 현금으로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10만 1,850원을 금융기관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어음은 얼마짜리였죠? 10만 2,500원짜리였어요. 10만 2,500원짜리의 이 가치를 가진 어음을 금융기관에 넘기면서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 거냐면 10만 1,850원 받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죠? 돈이 부족합니다. 얼마가 부족하죠? 여기에서 얘를 빼보면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오는데 바로 그게 650원 나옵니다. 650원 나와요. 이때의 어음의 가치하고 이때 기업이 수취하는 현금의 가치가 이만큼 있는데 양자 간에 갭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10만 2,500원짜리 어음을 넘기면서 그 대가로 10만 1,850원 받으니까 양자 간의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갭이 650만큼의 갭이 발생해요. 바로 이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상품권 팔아보셨나요? 백화점 앞에 가면 백화점 그 정문이나 입구 근처에 상품권 가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신세계백화점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이거를 10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인데, 그죠? 백화점 가면은 이걸로 10만 원어치 물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상품권 가게에 팔면요, 예를 들어서 한 9만 7천 원 줍니다. 그럼 얼마가 빠지죠? 3천 원이 부족하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대신에 3천 원을 까거든요. 바로 이게 뭐야? 바로 이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유사한 성격으로.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음 할인을 하면 금융기관이 4월 1일 날 10만 2,500원짜리 어음을 금융기관에 넘기면서 지금 당장 현금을 얼마 받는다? 지금 당장 현금을 10만 1,850원 받는다. 그럼 양자의 갭이 있겠죠? 바로 이 양자의 갭을 650원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다음에 얼마를 까느냐? 바로 이것을 얼마나 여기서 내려오느냐, 아래로 얼마나 내려오느냐, 우리 이것을 수수료 또는 할인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음의 만기 가치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할인하는 기간을 곱해서 수수료 또는 할인액을 구한다. 그러면 어음의 만기 가치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가 뭐가 된다? 현금 수령액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자, 1월 1일 날 1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씩 지날 때마다 한 달치씩 이자가 쌓일 겁니다. 한 달 지날 때마다 한 달치씩 이자가 쌓이고 쌓일 거예요. 한 달씩 이자가 쌓이겠죠? 자, 그래서 3개월이 지났으면 3개월치 이자가 쌓였을 건데 우리 그것을 경과이자라고 해요. 경과이자. 3개월이 지난 동안 3개월치 이자가 쌓였겠죠. 만약에 2개월 보유 후에 양도한다면 2개월치의 이자가 쌓였을 거겠죠. 근데 이 문제는 3개월이니까 3개월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했으면 만기까지의 이자가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음의 만기 가치는 어음의 액면금액 플러스 만기까지 쌓이는 이자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음의 할인 시의 어음 가치는 어음의 액면금액에다가 할인 시까지 보유한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까지 쌓인 경과 이자를 더해주면 할인 시의 어음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할인 시의 어음 가치와 만기 시의 어음 가치는 여기 동일한 수식인데 몇 달치 이자가 쌓였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때 넘게 되면 금융기관은 어음의 만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할인율 곱하기 할인 기간을 하면은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 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나머지 잔액을 즉시 기업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액은 어음의 만기 가치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은 당연히 요 어음의 가치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신세계 상품권 떠올리세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제가 한 분 뽑아서 신세계 상품권 한 장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요 10만 2,500원짜리 어음을 10만 1,850원 받으면서 팔았기 때문에 650원을 덜 받았죠. 바로 이 덜 받은 650원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엔 이 그림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 그림으로 문제 한 2문제만 풀어보시면 아, 이거야? 아, 별거 아닌데? 아, 회계 이런 거야? 하시면서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금방 파악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일부러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말씀드렸고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어음으로 인한 현금 수령액 얼마인가? 여기 나와 있죠? 10만 1,850원 해결. 자, 물음 2번. 어음 할인으로 인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얼마인가? 650원 해결. 뭐 어음 3번. 어음 3번이 아니죠. 물음 3번이죠. 너무 어음자가 뒤에 붙어갖고 어음 할인으로 인해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자, 당기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게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겠죠. 수익은 어떤 수익이 있죠? 이자 수익이 있죠. 자, 수익은 이자 수익이 있을 거고요. 이자 수익. 비용은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있을 겁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할게요. 자, 이자 수익은 얼마가 쌓였습니까? 요 기간 동안에 보유하면서 경과 이자, 요거는 이 기업 A의 수익이에요. 너 그래도 3개월 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3개월 동안 생긴 이자는 네 거야 라고 해서 이 3개월치 이자 2,500원은 기업 A의 수익이에요. 요건 그래서 이자 수익이 2,500원이 쌓였겠죠. 자, 근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650원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이렇게 650원 발생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수익은 2,500원, 비용은 650원이니까 요거 계산해보면 1,850원 나오겠죠? 1,850원이 이익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물음 4번 어음 할인 시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요거는 분계 처리를 요구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계 처리할 때 일단은 차변과 대변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분계 처리할 때 제일 먼저 현금이 오간 게 있냐, 그걸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자, 요거는요, 현금이 오간 게 있어요. 어음 할인 시에 현금이 요 금액이 들어왔죠. 요 금액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이고요. 101850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음은 액면 금액이 얼마였죠? 10만 원짜리 받을 어음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매출채권 1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액면 금액이 10만 원짜리인 받을 어음 매출채권이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왜 금액이 안 맞을까요? 바로 여기 매출채권 처분 손실과 경과 이자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액이 안 맞는 겁니다.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요건 비용 항목이니까 자, 이 자리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650원이 이렇게 오고요. 다음에 경과 이자는 기업 A가 3개월 동안 이 어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얻은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얘는 수익이에요. 수익이니까 얘는 이쪽에 와야죠.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2,500원. 2,500원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를 내주면 102,500원, 102,500원으로 일치하게 돼요. 아까 제가 넘어갔었던 분계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분계의 의미를 한 번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어음 할인 시에 액면 금액 10만 원짜리 어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과이자 2,500원 더해서 합치면 얼마죠? 합치면 102,500원. 이게 뭐죠? 바로 어음 할인 시에 어음 가치예요. 102,500원. 할인 시에 102,500원짜리 어음을 넘기고 대신 현금 101,850원을 받았는데 내가 넘긴 건 102,500원짜리 어음인데 내가 받은 건 현금 101,850원이니까 650원 부족하죠. 이거는 매출채권을 처분할 때 내가 싼 값에 처분해서 생기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650원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처리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어음 할인 시의 회계 처리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물음 5번부터 해서 만약 위의 어음이 무이자부 어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표시 이자율이 10%일 때 그래서 한 달 지날 때마다 연 10% 그 한 달마다 12분의 10%씩 이자가 쌓인다고 전제해서 구한 거고 무이자부인 경우에는 이 표시 이자가 없는 거예요. 표시 이자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요. 이 어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경과 이자가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이기 때문에 이때는 액면가가 그대로 10만 원, 액면가 그대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으로 어음의 가치가 유지됩니다. 아시겠죠? 어음의 가치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으로 유지돼요. 사실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야겠죠. 하지만 무이자부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자부를 전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근데. 자, 첫 번째 물음 5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 어음이 무이자부라면 어음 할인으로 인한 현금 수령액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때는요. 어음의 가치가 이때 10만 원. 이때는요. 역시 이때도 10만 원. 여러분, 자, 이자부든 무이자부든 간에 이 그림은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이 그림이 이렇게 얘와 얘가 같은 높이로 올라가야겠지만은 그냥 이 그림 똑같이 쓰셔도 돼요. 다음에 만기시 역시 10만 원. 왜? 이자가 안 쌓이니까. 무이자부 어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어음의 이자가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음의 가치는 계속해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인 거예요. 다음에 자, 현금 수령액 물어봤죠? 자, 그러면요. 자, 만기 시에 10만 원짜리 어음을 수수료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수수료 얼마 뗄 거냐? 10만 원 곱하기 자, 12% 할인율 적용하고 3개월 땡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계산이 됩니다. 요거 계산을 해보면요. 3,000원이 나오게 돼요. 3,000원. 자, 수수료가 3,000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짜리 어음에서 3,000원 빼고 나머지 97,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음 할인 시에 어음 가치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자, 1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97,000원 현금 즉시 지급하니까 요 갭이 발생하죠. 요 갭이 얼마다? 바로 3,000원 돈을 덜 받는다. 3,000원 돈을 덜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자, 어음 할인 시에 1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어음을 넘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97,000원의 현금을 받기 때문에 요 부족한 금액인 3,000원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3,000원이니까 해결될게요. 자, 당기 손익은요. 자, 우리 아까는 이자 수익이 있었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없어요. 그죠? 이자 수익이 없으니까 얘는 0이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3,000원 존재하니까 얘만 3,000원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처분 손실 3,000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당기 손익은 3,000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회계 처리는요. 자, 무이자부 경우에 회계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역시 이때죠. 이때. 자, 그러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97,000원 들어오는 겁니다. 차변 현금 97,000원 현금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대변에 자, 내가 매출 채권 뭐를 넘기냐면 10만 원짜리 매출 채권을 넘깁니다. 매출 채권 10만 원짜리를 넘겨요. 역시 차변과 대변 금액이 안 맞죠. 근데 이 경우에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만 있지 경과 이자가 없습니다. 얘가 없어요. 얘가 없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만 요거는 비용 항목이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3,000원 들어가 주면 이제 차변과 대변이 10만 원으로 일치하게 되죠. 이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 수익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실 무이자부에 맞게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맞아요. 일단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하려면요.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리고 얘도 조금 위로 올려서 얘하고 얘가 다 같은 높이에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쵸? 왜? 시간이 지나도 이자가 안 쌓이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자부일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쌓이니까 이자가 쌓이는 만큼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건데 무이자부인 경우에는 이자가 안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자가 안 쌓여. 안 쌓이기 때문에 이때나 어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죠? 자, 똑같으니까 얘가 다 올라와서 똑같은 높이로 와야 되고, 그죠? 똑같은 높이로 온 다음에 얘가 이거만큼 할인되니까 이게 현금 수령액이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수직 높이 차이가 바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음 할인 거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음 할인일 당시에 그 당시에 할인 시의 어음 가치와 이 기업이 수취하게 되는 현금 수령액 사이의 양자의 차이가 바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고요. 교과서 넘겨보시면
팩토링 나와 있는데 팩토링은 사실상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팩토링은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팩토링 넘어가면요. 나머지 내용은 더 공부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음 할인까지 공부하고 팩토링은 공부하지 않고 이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